이번 시간에는 학습과 노트 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다 보면 이제 중학교에 비해서 학습 과목들이 다양해지고 특히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선택 교과들이 특히 국어, 수학 못지않게 사회 영역과 과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들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과목별로 학습하는 어떤 방법들이 이제 달라야 하고 또 이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방법들도 다 달라야 하는데요. 그거를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트 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노트 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할 텐데요. 우선 노트 필기를 왜 하느냐, 노트 필기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트 필기는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학습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필기를 하게 되면서 필기는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국어 수업할 때 학습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타인에게 설명해 주기다라고 했잖아요. 노트 필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설명한다라는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못지않게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줄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중심 내용이 있고 이제 주변 내용들이 있고 또 그냥 연관된 내용이 있고 뭐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넘나들어서 빠르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노트 필기를 하면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다른 말로 되면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내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입학 전에 학습할 때 이렇게 학습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잖아요. 인간의 뇌는 그 최소한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 굳이 꼭 필요한 생존과 번식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 저장했다가 짧은 기간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저장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노트 필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미래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요. 즉 노트 필기를 함으로 해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평소에 학습했던 내용을 그냥 보진 않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이때 시험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노트 필기는 미래 가치라는 즉 투자라는 측면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습 지속력을 높여주는데요. 노트 필기는 이게 한번 시작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걸 끊이지 않고 하다 보면 지속한 어떤 것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그런 지속력, 일명 최근에 유행했던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집중된 지속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노트 필기입니다. 물론 노트 필기는 시기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있고요. 수업이 끝나고서 하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업 이전에 하는 노트 필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예습을 할 때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시간도 너무 많이 쓰고 효율성을 높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차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보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하는 노트 필기, 그 다음에 수업이 종료된 후에 하는 필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섞어서 필기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의계식 노트 필기 또는 목차식 노트 필기인데요. 이 목차식 노트 필기는 말 그대로 책에 목차, 차례처럼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과학의 어떤 그 주제들을 가지고 기권과 날씨, 그 기권에서 다시 작은 1번은 기권의 특징, 두 번째는 구름과 황소. 사실 기권에서는 기권이란 무엇이고 기권에서의 특징 중에 복사평형은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기권에는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이렇게 쭉
목차식으로 상위, 그보다 작은 하위에 2가지, 그보다 낮은 하위에 몇 가지, 그보다 더 낮은 이런 식으로 쭉 목차, 우리 책의 목차처럼 필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점선이 있으면 좀 하긴 좋을 텐데요. 상위의 목차일수록 내어 쓰고요. 하위 목차일수록 한 칸씩 이렇게 들여 쓰면서 목차의 위계를 이렇게 우리가 다음에 알아보기 쉽도록 필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다 앞쪽에 몰아서 쓰게 되면 이게 다음에 그 위계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차에 따라서 위계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씩 점점점 들여 써가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학습해야 될 어떤 순서를 이해하는 게 아주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주제가 딱 이렇게 우리 책의 목차처럼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주제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게 책의 어떤 내용 순서대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주제가 어떤 계열성을 가지고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지 장기적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노트 필기의 방식이에요. 다만 이때 보면 제가 이게 직접 노트 필기를 해서 보여준 선생님이 직접 한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색상을 이제 검은색, 붉은색, 파란색 3가지 색상을 썼어요. 노트 필기를 하라고 하면 특히 여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제 좀 내향적이고 사고 중심의 그 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또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노트 필기를 하라고 하면 다양한 색상의 예쁜 그 펜들을 사고 뭐 형광펜을 쓴다든지 뭐 색연필을 쓴다든지 또 다양한 색볼펜을 써가지고 이런저런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필기들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색상을 사용할 때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은 이런 색깔로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이런 색깔로 하고 그 규칙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보기에는 예쁘지만 실제로 우리 머리에서 유의미한 그 색상별의 유의미한 필기된 차이들을 어떤 중요도라든지 구분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권장할 때는 서너 가지 정도의 색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말을 합니다. 5가지, 6가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보기에는 예쁘고 화려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그것들을 다 이 색상은 어떤 부류의 정보인지 또 이 색상은 어떤 부류의 정보인지를 다 구분해서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기억이 더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보편적으로는 보편적인 어떤 정보는 검은색으로 뭐 거기에 이제 좀 더 강조할 것은 뭐 붉은색으로, 그다음에 뭐 구체적 사례들이라든지 뭐 수식화된 것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너 개, 많아야 5가지 색상 정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색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줄을 나누어서 좀 피고 다양한 이 부호들을 기호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의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유명하죠. 코넬 대학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코넬식 노트 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노트 한 페이지를 이렇게 영역을 제목 영역, 단서 영역, 그다음 필기 영역, 요약 영역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단서 영역은 대체로 이제 그 학습 전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키워드들을 왼쪽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키워드에 맞는 학습 주제 내용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제목 또는 주제들을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 끝나고서는 이제 다음에 여기는 비워놨다가 요약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필기를 보고 다음에 이제 여긴 비워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시험 기간에 뭐 요약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필기 다 한 다음에 요약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키워드별로 학습 내용들이 아주 강력하게 분류되는 것들을 학습하기 아주 유리한데요. 뭐 통합사회에서 어떤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할 때 이런 것들, 또 우리 그 국어의 언어 영역, 즉
문법 영역에서 어떤 개념들이 등장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용이하고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활용하기에 아주 용이하겠죠.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시험 기간에 요약 영역을 비워놨다가 다시 직접 이렇게 요약해 보면서 학습하면 시험 기간에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방식은 내가 아까 것으로 돌아가 보면 요 위계들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있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 머릿속에 위계가 뚜렷하게 없어서 의문의 변동이라 이런 것이고,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교체에는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 교치, 그 다음에 동화인,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뭐 모음동화, 모음조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현상이 있고, 이렇게 또 다시 탈락에는 뭐 자음근 단선화가 있고 모음 탈락이 있고 자음 탈락이 있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 위계가 없다면 이 코넬식 노트 필기는 그런 정보의 위계들, 지식이 어떤 것이 더 상위 지식이고 어떤 것이 거기에 딸린 하위 지식인지들을 구분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그런 역량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 써먹기에는 월등히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노트 필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소개하는 것은요. 그림이나 도표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교과에서 아주 유리한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탐구 과목에서 유리합니다. 자유연계식 노트 필기인데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저는 한국사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부여는 연맹국가 체제여서 뭐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조가, 구가에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 뭐 사자와 대사자, 왕도 다시 사자, 대사자. 이 연맹국가에서는 형사취수제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형사취수제는 이렇다. 또 같은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뭐 대가와 고추가와 상가, 고추가는 왕과 왕비를 배출했고 상가는 뭐 이랬고 서욱제는 이랬다. 이렇게 어떤 다양한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할 때 이제 노트의 영역을 자유롭게 분할해서 활용하는 데 용이하고, 이 필기는 학습 주제 간 상호의 연관성을 이해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뭐 역사 관련 한국사나 동아시아사라든지 세계사 같은 역사 관련 과목이라든지 과학에서의 어떤 과목들에서 주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게 아주 유리하고요.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순서도들을 이해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절차를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화학 반응들을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도표처럼 그리고 이해한다, 이럴 때 아주 유리한 노트 필기 방식인데요. 이것 역시 내가 그 단계나 다양한 도표들의 어떤 들어가야 될 정보나 정보의 상위와 하위 정보들의 구분들을 잘 하기 어려우면 이건 역시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그림과 도표들을 그려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아주 쓸모가 많은 노트 필기예요. 물론 응용도 할 수 있겠죠. 아까의 이 코넬식 노트 필기나 이 위계식 노트 필기와 요 자유연계식 노트 필기를 응용해서 왼쪽에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위계식으로 이렇게 쓰고 칸을 나눠 가지고 안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 그런 연계식의 혼합된 노트 필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메모랍식 노트 필기인데요. 우리 일명 이제 점착식 메모지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아까 이제 그 한국사 노트 필기를 예로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노트 필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수업했던 걸 복습한다든지 또는 복습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찾았는데 거기에 내가 빠뜨린 게 있을 때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추가되는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인데요. 학습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만 이 접착 메모지에 쓰는 학습 내용은 보조적 내용이거나 이 필기되어 있는 보완하는 내용일 때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단점은 이제 이게 붙여놓으면 다음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보관에 좀 불리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고, 다음에 또 이렇게만 써놔서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그 구조 이면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로 붙일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유리한 노트 필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인드맵 노트 필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지식 정보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두뇌 유형의 개인차를 고려하기에 용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좌뇌형 이렇게 저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중시하는 좌뇌형이라든지 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좀 더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우뇌형이라든지 이런 유형에 따라서 자기만의 방식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메모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좋고, 장점은 이제 학습 중에 사용하는 것보다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보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습할 때 백지 복습을 할 때 써먹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인다, 부사로 쓰인다, 뭐로 쓰인다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쭉쭉쭉 하면서 그런 것들을 뭐 명사로 쓰일 때 의미는 하는 것 하기,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는데 주어일 때는 to speak English is not easy 이렇게 해서 뭐 주어로 쓰였다. He likes to play baseball 뭐 이렇게 해서 보어로 목적어로 쓰였다. 뭐 투부정사일 때는 부사로 쓰이는데 부사일 때는 동사형사 부사로 쓰이고 이것은 대체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사용될 때는 목적,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고 목적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의 의미를 가진다. I stayed home to help my mom 이렇게 뭐 이렇게 쓰였다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학습을 복습할 때 월등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한 노트 필기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개인의 어떤 특징들을 고려해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발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쨌든 노트 필기는 수업 중에 그다음에 수업 후에 또 좀 이렇게 어떤 과목의 특징에 따라서 물론 모든 과목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뭐 국어의 문학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독서 영역 같은 것을 학습할 때 이런 노트 필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과목의 편차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또 자신의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 개인차를 고려해서 다양한 노트의 방식들을 맞춰가지고 필기를 하고 또 학습 내용을 끝나고 복습할 때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기를 해놓으면 학습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재구조와 나의 어떤 내 두뇌의 어떤 사고 방식에 유리한 쪽으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또 구조화돼서 이렇게 이해를 돕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런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트를 잘한다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노트를 잘 필기한다는 것은 대체로 이 구조화된 지식 체계가 아주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 구조화된 지식 체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숲에 들어가 있을 때는 숲에 있는 다양한 나무들의 모양만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봐야 그 숲의 전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이렇게 그 숲 전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대체로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거시적 사고, 숲 내부에서 이제 숲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어떤 특징이나 요소들 간의 관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은 이제 미시적 어떤 사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 미시적 사고와 거시적 사고를 상호 혼합해서 복합해서 내 머릿속에 나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 역시 하다 보면 이렇게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처음부터 잘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내 머릿속에 위계가 정리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학습 수업 시간에 다 따라 쓰기는 벅찰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빠르게 설명을 이렇게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과 또 자신의 어떤 개인차에 맞춰서 다양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어떤 학습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노트 필기가 필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필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필기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월등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지속하는 능력. 우리가 사실 학습하다 보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막 입학하면서 중학교 때 좀 놀았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게 몇 주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력, 끈기 같은 것이 좀 부족한데요. 바로 노트 필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끈기, 우리가 일명 끈기라고 하는 것, 그 그립이라고 하죠. 그 어떤 지속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도전하는 용기, 그 다음에 도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용기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 태도 같은 것들,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바뀌는 아주 좋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노트 필기의 방식들을 소개했는데 자신만의 방식에 또 과목의 특징에 맞추어서 필기를 하면서 어떤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런 학습의 끈기를 높여가기를 바랍니다.